다음으로 야놀자 사업개발실 신성철 실장의 유노멀 시대에 일하는 방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성철 실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야놀자에서 사업개발을 맡고 있는 신성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원도관광재단의 초대를 받아서 야놀자가 생각하는 워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저희는 올해 7월에 전 임직원의 상시 원격 근무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임직원들이 원하면 영구히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게 발표를 한 것이고요. 뭐 이런 거는 저희 이전에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임직원들이 원하면 휴가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워케이션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원래는 저희 야놀자가 단독으로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강원도 관광재단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시작을 할 예정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4단계가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지금은 일단 미루고 있는 상태지만 설 연휴가 지나면 공식적으로 워케이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근데 야놀자에서 이제 워케이션에 대해서 기획을 하기 전에 먼저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한국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적인 워케이션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한국에는 긴 휴가 문화가 없어요. 1년, 한 달 이렇게 못 갑니다. 왜냐? 이 베이케이션이 길어야 뭐 워케이션도 길 건데 베이케이션이 짧잖아요. 1년이 52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여행 문화는 겨우 5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주말에 여행을 가는 이런 문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한국적인 이 문화에 맞게, 베이케이션에 맞게 이 워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의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워케이션을 왜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기업들이 돈이 남아서 워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성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생산성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임직원들이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락해 줄 테니 네 돈 가지고 워케이션 해라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업에 어느 정도는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가지고 호텔방에서 또는 뭐 어떤 멋진 방에서 앉아서 계속 일만 해야 되면은 이게 베이케이션 느낌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내가 쉴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워케이션인데 그래도 내가 한두 가지 정도는 평소와는 다른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강원도 관광재단이 기획하고 있는 워케이션은 이런 것들이 좀 밸런스 있게 잘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먼저 워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행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워케이션이 생겨난 거기 때문에 여행이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코로나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오고 있었고, 또 에어비앤비나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이런 문화들을 선도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서비스는 일본의 어드레스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한 달에 44만 원을 내면은 최대 한 달에 14일까지 내가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원하는 곳을 예약해서 체류할 수 있는데 한 장소에서 최대 7일까지, 어쨌든 전체는 14일. 그러면 한 달에 44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직업이 좀 자유로운 사람들한테는 좋은 옵션이고, 직업이 자유롭지 않더라도 원격 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옵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하프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유사한 서비스지만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거점들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어느 숙박 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서비스는 아닌데 레저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워케이션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벤치마킹이 많이 되는 게 이제 일본의 가미야마 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굉장히 뛰어난 크리에이터 집단들이 가서 여기에 문화를 선도하면서 일반 기업들도 입주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워케이션이나 또는 지방의 이제 거점 사무소 이런 걸 얘기할 때 항상 회자가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행에 대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강원도는 굉장히 이 좋은 관광과 관련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서 상품을 좀 만들어서 이
일반 관광 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MZ세대나 이런 분들은 뭐 하나에 꽂히면은 굉장히 찐, 막 이런 말들이 유행하잖아요. 진심. 그래서 하나에 꽂히면 덕질을 할 정도로 굉장히 거기에서 이 진하게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도 어느 정도 오케이션에 기반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행의 변화는 결국은 MZ세대는 이렇게 즐깁니다. 사전에 다 예약하고 알아서 이동하고 현지인처럼 즐기고 편하게 갔다 와서 주문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요. 이거를 최근에 이제 저희 야놀자가 야놀자 테크놀로지 막 이런 걸 가지고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사업에 기술을 안 쓰는 회사가 어딨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테크놀로지는 좀 중의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놀테크라는 말도 있고요. 놀기 위한 지식으로서의 뭐 놀로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중의적으로 해서 잘 놀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담은 캠페인인데요. 결국 이제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왜 하게 됐는가라는 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놀자가 지금 생긴 지 15년이 된 회사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기술이 기반이 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영속성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호텔이라고 하는 공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갔지만 가면은 프론트에서 줄을 또 서야 되고요. 어디서 예약을 했는지 말을 하고 내 여권이나 이런 걸 보여주고 복사를 하고 분명히 나는 조식 패키지를 예약했는데 다음날 식당에 가면은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디다 체크하라고 하고 사인하라고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매뉴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야놀자는 그런 공간에서의 이 고객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고객들의 데이터가 편안하게 흘러서 거기에서 다른 사업의 기회들을 좀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여행 공간에 있는 것들을 모두 클라우드에 올려서 고객들의 데이터와 또 여행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흐르게 하고 그것들이 만났을 때 많은 사업적인 기회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력 중에 지금 40% 정도가 R&D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야놀자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170개국에서 야놀자의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야놀자의 이제 키오스크나 이런 걸 가지고서 굉장히 비대면으로 호텔이나 레저 공간을 즐기고 있는 고객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객실 안에서의 어떤 제어나 이런 것도 휴대폰으로, 룸 서비스도 휴대폰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테스트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놀자의 워케이션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상시 원격 근무제라고 하는 거를 왜 생각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는 원격 근무를 원치 않았지만 갑자기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때는 원격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생산성,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생산성을 유지하고 체크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1년 정도 저희가 경험해보고 나서 올해 7월에 상시 원격 근무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지난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코로나적인 변수들 이런 것들 변수를 다 제외하고 봤을 때는 생산성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은 부분도 되게 많이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용 여행이라고 하는 시장, 우리가 출장을 습관적으로 가고 이랬던 것들이 어쩌면 필요가 없는데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와 관계없이 상시 원격 근무제를 하게 된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워케이션은 저희가 이제 추석이 끝나면은 첫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건데 물론 이제 저희 임직원들이 이제 대상이 돼 가지고 할 겁니다. 근데 임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일주일이 워킹데이가 5일이잖아요. 그럼 5일인데 워케이션을 가게 되면 무조건 4일을 근무하고 중간에 하루는 연차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 지역을 잘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워케이션을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회사가 다 부담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동과 관련된 또는 복지와 관련된 이런 것들도 총무팀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한국적인 워케이션이 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실험하는 거는 2주짜리 하나,
한 달짜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실험을 해보려고 하고, 저희가 아까 이제 테크놀로지 말씀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이런 워케이션들이 일반 가정집이나 뭐 민박 이런 데서 이루어지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결국 리조트나 호텔 이런 곳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이런 곳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아직도 수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워케이션에 대해서 고객이 예약을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2주를 예약할 건데 객실이 하나당 가격에 곱하기 14를 해서 그 가격을 주면 아무도 안 올 거잖아요. 또한 그 가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워케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관광 체류하는 이 숙박 형태랑은 달라요. 그래서 메이크업 룸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빈도도 달라져야 되고 고려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기술이 없으면 이걸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 관광객도 상대로 해야 되고 비즈니스 고객들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자동화돼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상품을 내서 뭐 저희 야놀자 앱에서 지금 판매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야놀자의 멤버들이 먼저 테스트를 충분히 한 후에 이거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일반 기업 고객들 또는 일반 고객들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